그날 제 문 앞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도 메모도 없이 그냥 저에게 온 듯한 꽃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누가, 왜 저에게? 저는 올해 72,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서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확인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커피를 탔습니다.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가에 놓았습니다. 조용한 아침, 따뜻함이 천천히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고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제 하루였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부부,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 그들의 하루는 바삐 흘러가지만 제 시간은 늘 느리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시간도 많고 자유로워져서 행복하다고 했지만 정말 많이 남는 건 시간이 아니라 빈자리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아들은 결혼한 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듯한 시간들. 그런 제 현관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못 배달된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위층이나 옆집 문 앞에 두려다가 주소를 헷갈린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꽃다발을 들자 손끝에 금방 닿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방금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온도였습니다. 꽃잎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 있었고 비닐 래핑은 미세하게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이건 방금 두고 간 거다. 그 순간 불현듯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을 더 활짝 열고 복도 양쪽을 살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이어진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길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도 엘리베이터 닫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자동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는 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꽃다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꽃 사이에 조그만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메모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그냥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저를 알고 있는 사람, 쓴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관심받을 이유가 있었던가. 메모를 다시 읽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체 누구지? 왜 하필 나에게?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글씨는 따뜻했습니다. 편지에서 종종 느껴지는 그 정성. 한 번에 쓰지 않고 고르고 고른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짧은 문장을 꼭 쥔 채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제 하루를 알아봐 준 것만 같아서 다음 날도 같은 시간 문 앞에 꽃다발이 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공포와 혼란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향한 말이라면 누군가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복도를 살피며 누가 오는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누가 꽃을 두고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막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날 현관 앞에는 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꽃다발의 포장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 방금 전에 놓고 간 것처럼 리본이 아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주세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간질거리는 듯 했습니다. 창문을 열라는 말 하나에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춘 채 왜인지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아내가 사랑하던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향기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그 향기. 그 향기는 기억을 데려왔습니다. 아내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아침마다 꽃병에 물을 갈며 꽃잎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방 안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늘 창문을 열어두곤 했죠. 아내의 손끝은 참 부지런했습니다. 창문을 여는 그 작은 동작에도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창문 좀 열어줘요. 좋아하는 꽃향기가 들어오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추운데 왜 창문을 열어? 투덜거리며 닫아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하곤 했죠. 향기가 들어오면 마음도 환해져요. 그건 그냥 꽃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병실의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내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 들여보내고 싶다. 저는 병원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창문을 닫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나기 전에 그 향기를 한 번도 들여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창문 하나 여는 게 뭐가 어렵다고 왜 나는 그때 열어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밀려오자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떠난 뒤까지도 저에게 창문을 열게 하려고 한 걸까요? 꽃향기 속에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꽃을 남긴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꽃이 놓이던 시간은 늘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8시 50분부터 현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차오르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꽃 배달 봉투를 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누구에게 주시는 건가요? 그는 놀랐다는 듯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 아저씨 댁 맞습니다. 정수,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보내는 건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배달원은 잠시 난처한 듯 봉투를 뒤적이더니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종이 끝이 살짝 구겨져 있었고 거기엔 깨끗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 배송입니다. 사모님, 박정희 님이 예약하셨습니다. 순간 제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꽉 누르는 듯 했고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그 사람은 2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배달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숨을 완전히 먹게 했습니다. 4년 분량으로 예약돼 있습니다. 그는 종이의 아랫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혼자 되면 꽃이 옆에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 적혀 있네요. 말이 끝나고도 복도는 잠잠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꽃 사이에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메모를 펼쳤습니다. 혼자일 때 창문을 열어주세요. 그 향기가 제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꽃향기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제게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제가 혼자 남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품에 안은 채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년 분량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혼자가 될 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살아있을 땐 서로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꽃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리지 않았고 꽃을 사서 건네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살기 바쁜데 꽃 사러 갈 시간이 어딨어? 아내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죠. 꽃은 시간을 들여야 보여요. 조금만 기다리면 향기가 와요. 그 말을 그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꽃다발을 품에 안고 있으니 아내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처음으로 가슴 깊이 알 것 같았습니다. 꽃향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오는 것. 아내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 시간을 건너 지금 제 손끝에 닿아 있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꽃잎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면 그 사이로 꽃향기가 은근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리고 갓 내린 커피 향이 따뜻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커피를 든 채 창가에 앉아 있으면 마치 누군가 곁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바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꽃향기와 커피향이 섞여 아내 옆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꺼냈습니다. 고마워.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말,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끝내 하지 못했던 말. 혼자인 시간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겨둔 사랑 속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저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 앞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제게 남겨준 따뜻함을 저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꽃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 거예요.